구독, 좋아요. 세 번째 주제로 중국 노쇼 주도 성장의 최후, 노주성의 노쇼 주도 성장의 줄임말입니다. 노주성. 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이게 무슨 단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노주성, 노쇼 주도 성장입니다. 예. 네. 피처링 비아디라. 약간 좀 호텔 경제론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예. 비아디를 중국 시진핑이 자기의 멘트를 이제 세우기 위해 갖고 엄청나게 밀었는데 결국 그 밀었던 것이 노쇼 주도 성장에 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중국의 유령 도시로 해서 이제 지금 막 문제가 생기듯이 그 동일한 현상이 비아디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유명하시죠. 이제 유명하죠. 요거는 이제 그 호텔 경제론. 이재명은 합니다. 호텔 경제론.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활기가 돌았다. 호텔 예약은 취소됐다. 이게 이제 최근에 조금 버전이 하나 바뀐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오른쪽에 갖고 왔습니다. 정부의 25만 원 지급 약속. 25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해서 그 25만 원으로 2번 25만 원으로 소고기를 사드셨다. 하지만 3번 정부의 지급 취소. 25만 원 지급 취소. 뭐야? 왜 안 줘? 하니까 4번 하지만 돈이 돌아서 경제가 살았죠. 이랬다. 통장에 꽂히기 전까지는 절대 고기 사드시면 안 된다. 예, 노쇼 해갖고 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이제 허캉 전 중국 국가통계부 부국장이 이게 이제 MBC 기사에 나온 겁니다. MBC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 빈집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공실률. 예, 공실률. 아니 그러니까 중국의 빈집이 중국의 빈집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그 이제 중국의 허캉 전 중국 국가통계국 부국장이 한 얘기가 이게 9천 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중국에 있는 빈집에 다 채우려고 하면은 30억 중국 인구가 13억이잖아요. 30억 인구가 돼도 이 빈 아파트를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다. 라고 얘기했을 만큼 중국에 빈집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중국의 노주성의 대표격이 되는 거고 요거하고 동일한 게 이제 바로 거북섬 웨이브파크죠. 올해 1월 기준 상가 공실률이 무려 87%였다. 예. 저 이제 중국발 노주성에 이제 조금 이제 스몰하게 이제 축소해서 갖다 뺏긴 게 이제 저기 거북섬 웨이브 파크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요 동일한 현상이 이제 이 아파트 짓는 이제 이 부동산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산업 전체가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외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일단 무작정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만든 물건이 처분이 안 되니까 이게 안으로 골마 터져가는 그게 지금 중국 경제를 망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해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중국의 삽질로 세계 무역 질서가 이제 붕괴되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중국 덤핑 수출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레이프 에스케센 CLSA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얘기고요. 저 CLSA라는 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유럽의 커다란 대형 증권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에셋의 한 10배 정도 규모가 되는 큰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 중에서도 수석 이코노미스트니까 이제 아주 이제 뭐랄까 네임드예요.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역관계 재균형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른 시장의 제품을 덤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런 저가 덤핑이 오히려 중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비록 재고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의 중기적인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세계 경제를 망칠 뿐만 아니라 중국조차도 망치는 멍청한 행동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니케 아시아 중국의 덤핑 관행, 즉 국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 상품을 판매하는 관행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국가들이 중국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게 이제 작년에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중국 상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알리테무권 있잖아요. 네. 알리테무권이 사실 그런 건입니다. 중국에 과잉 생산된 이제 그 공산품을 어떻게든 이제 해외로 떠넘기기 위해서 그 알리테무라는 창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테무가 예. 저희 같은 젊은 세대한테는 약간 하나의 밈이 됐거든요. 예. 테무 제품이 안 좋다. 뭐 테무 제품 막상 받아보면은 가격만 싸지. 이거 뭐 어떻게 쓰라는 건 다 부서진 거 이런 식의 반응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어떤 밈이 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배우 땡땡땡인데 테무 배우 땡땡땡.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옛날에 그거 저기 해자하고 창렬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비슷한 겁니다. 약간 밈이 됐어요 지금. 예. 그렇다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알리테무의 이제 그 안전 그 제품 들어오는데 워낙 중국은 이제 이 뭐랄까 암을 유발한다든지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이제 국민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이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지난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그거 이 검사를 해야 된다. 알리테무에서 오는 거 저거는 못 믿을 거니까 라는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다가 슈카가 들고 일어났죠. 슈카가 막 아니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일본식 그 뭐죠 이제 갈라파고스 경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앞장서 갖고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를 막 비난했었고요. 이제 정부 정책을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이 그 이전에는 이제 이 그 페이스북을 전혀 안 썼는데 페이스북을 만들어 갖고 첫 글 쓴 게 그거예요. 알리테무 규제하면 안 된다. 아 진짜요? 진짜요. 예, 저는 생생히 다 기억하죠. 제가 기억력이 비상합니다. 알리테무 빨아준 게 한동훈이다. 맞네요. 작년 5월 달에. 아, 그럼요. 작년 5월 19일, 20일. 예, 제가 정확하다니까요. 이때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다니까요. 아니 왜 알리테무를 편들어주고 있어요, 한동훈 씨? 슈카하고 한 편이었다 그때는. 나도 가끔 직구하는데 점점점. 예. 직구 쿠팡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직구 쿠팡을 하세요. 아니 그 안전한지 아닌지 검사해야지. 그리고 쿠팡 아니어도 요즘에 네이버도 네이버 그럼요. 쇼핑도 배송이 굉장히 빨리 돼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거기는 진짜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이버 스토어는. 그럼요. 네이버 스토어 이용해도 됩니다. 예. 아니 뭐 하냐고 도대체. 야, 할 일이 그렇게 없냐? 할 일이 없어서 알리테무 똥꼬 빨아주고 있냐? 심지어 이 발언을 한 게 총선 완패 이후에 그러니까 첫 쓴거리 그거라니까요. 발언을 했어요. 총선 완패 이후에 작년 5월달에 이 발언을 했어요. 아, 웬만하면은 그건 관련해갖고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 한동훈 너 네가 새끼야 그거는 말 잘못하는 거야라는 반박 페북 글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오세훈 시장마저도 그렇게 제가 친중이다 왜 저기 슈카 밀어주냐 하는 오세훈 시장마저도 이건 아니다 했던 거를 한동훈이 그때 앞장서갖고 정부 시체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반박하는 페북 글을 올리고 그랬었다니까요. 예, 그랬다. 다시 좀 이제 좀 키워주시면. 채타나야 모건 스탠리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로 인해서 중국 제품이 과거와 같이 싼 가격만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2018년 무역전쟁 당시처럼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벨 마테오스이라고 BNP 파리바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 모건 스탠리, BNP 파리바 다 이제 대단히 큰 그 대형 금융기관들입니다. 예. 무역 상대국들은 달래고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려는 중국의 전략은 앞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을 다 목을 졸라갖고 중국 밖으로 탈출하라고 지금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뭐죠? 애플이죠. 애플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나와라. 미국 와서 생산해라. 아니면은 인도 가서 생산하든지 이렇게 계속 이제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이고요.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지금 압박 당연히 바뀐 정부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기억하기 싫어서 그런가? 그 이재명
한테도 당연히 이재명이 갑자기 생각나네. 이재명한테 이제 압박 당연히 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스탠스를 빨리 정해야 될 겁니다.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해당 국가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만약에 우회 통로로 사용되면 그러면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은 나라 경제 절단난다. 코스피 5천이 문제가 아니다. 코스피 500도 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정작 중국은 완전한 시장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중 관세 이제 협정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중국의 완전한 시장 개방 얘기가 트럼프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다. 충격적인 가격으로 유럽을 뒤덮은 중국산 전기차. 저게 슈카월드에서 1년 전에 조회수가 무려 137만 회예요. 젊은 애들이 특히 저걸 많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비아디 차가 대박이구나. 유럽에서 엄청나게 팔린대. 충격적인 가격으로 유럽을 뒤덮고 있대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저 사진이 야로가 있는데 뭐냐면은 저 밑에 기사를 보시면 저 거의 같은 무렵에 나온 거예요.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에서 유럽 주요 항구와 자동차 업계를 인용해서 중국산 전기차 재고가 쌓이는 거 너무너무 쌓여갖고 유럽의 항구가 주차장이 됐고 일부 중국 전기차는 길게는 18개월간 항구에 머물면서 재고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저게 팔기 위해서 쌓아놓은 게 아니고 안 팔려서 그냥 재고로 쌓여져 있는 거를 지금 슈카가 마치 중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는 그 사진 화면으로 배경화면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야 돼요. 제 뒤에 중국 애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른쪽 보시면 JTBC에서 중국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쳐서 유료 판매량 2배다. 지금 이제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인데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쳤으니까 그럼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네. 자동 전기차 회사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JTBC나 KBS나 막 이런 데서 중국 전기차 무릎 꿇은 자동차 강국, 한국미래는 막 이런 기사를 SBS에서 아니 그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그것도 왜 사실과도 전혀 다른 얘기를 중국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쓰냐고요 도대체. 너무 이상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어떠냐? 지금 이제 그동안 중국 정부가 이제 이 시진핑의 멘트 때문에 숨겨왔던 그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 이제 개인들이 SNS를 통해 갖고 이제 막 그 비아디의 이제 폐해, 비아디 이제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막 올려도 제재를 안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파되게 일부러 놔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은 지난달 그 자동차 재고가 중국에서 무려 350만 대라는 겁니다. 350만 대.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비아디 차량 재고는 약 3개월에서 4개월치로 이는 딜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4월까지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했는데 이는 비아디가 제시한 30% 성장을 훨씬 밑돈다. 그러니까 노쇼 주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만들어만 놓고 예약은 취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쌓여갖고 그 재고 쌓인 거를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분하기 위해서 차값을 최대 35%. 예. 자동차 가격을 35% 할인해서 팔면요 회사 망해요. 저렇게 할인을 한 경우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왜? 자동차는 5% 할인도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럼요. 예. 1,000만 원이 뭐 보통 한 3,000, 4,000 보통 3, 4천이니까요. 예. 3,000에서 5% 하면 150이니까요. 예. 3,000에 35% 하면 1,000만 원 할인해 주는 겁니다. 원래 자동차는 3,000만 원짜리 한 대를 팔면 150만 원 남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인하면은 되게 뭐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고가의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할인율이 많은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의심하고 제품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 정도로 할인을 할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비싼 삼성 노트북, 애플
할인 많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특히나 애플은 할인이 정말 낮아요. 할인들이. 예. 그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을수록 할인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게 저런 식으로 팔면 그러면 아까 이제 3천만 원치 원래 차를 팔아갖고 이제 5% 남기니까 150만 원 이제 남기는 건데 예. 3천만 원 팔아갖고 이제 3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 할인해서 팔면은 그러면은 이제 850만 원은 손해가 보는 거잖아요. 팔리면 팔릴수록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너무 많이 만들어갖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뭐라고 얘기한다? 비아디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다. 슈카는 뭐라고 얘기한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는 비아디다. 여의도의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라는 자가 그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아디가 유망하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돈 1조를 ETF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꼬로 받고 있다고요 지금. 옛날에 미래에셋 박현주가 그 인사이트 펀드 만들어갖고 중국 증시에 돈 박아갖고 국민들 돈 날린 게 4조 5천억입니다. 2008년도에. 지금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미래에셋 박현주라는 자가. 다음. 지금 이제 이 비아디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게 지금 비아디가 이제 그 부품 업체들한테 이제 부품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이제 850 한 대 팔 때마다 850만 원 손해 보고 파니까 돈이 없어 갖고 어음을 줍니다. 나중에 내가 한참 있다가 갚을게. 그거를 어음을 1년짜리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제품을 납품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거기 설렁탕. 어우 맛있네요. 한 그릇 먹고 만 원 드릴게요. 1년 있다가. 그러면 그 설렁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설렁탕은 어디 뭐 땅 퍼갖고 장사하나요? 그 설렁탕 그 고기 사오고 뭐 직원도 월급 주고 했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1년 있다가 돈 주는데. 다 망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무려 부채가 76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비아디는 저 부채 76조 원을 장부에 기재를 안 해요. 재무제표에 부채 76조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회계 장부 자체가 엉망인 나라에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회계 장부가 엉망진창인 그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 갖고 타이거 10 ETF 만들어 갖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돈 1조를 미래에셋이 저 비아디에 넣고 있고 그거를 금감원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수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제정신이냐고. 나라 팔아먹으려고 작정했냐 이 여의도 미친 인간들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저 1년 동안 저기 이제 하는 거 그거에 대해 갖고 중국에서 어떤 얘기 하냐면 야 이거 마치 헬스장 망하기 직전 모습 같다. 헬스장 망하기 직전에 이제 가면은 이제 이게 한 달에 30만 원인데 이제 1년 하면 50만 원이 해갖고 회원 모집해갖고 나르잖아요. 네. 그 나르는 애들 같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비아디가 그렇다고. 오죽하면 지금 중국에 이제 그 이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제 장성자동차라는 이제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회장님이 지금 중국 전기차 산업에 헝다가 있다. 그 헝다가 비아디예요 지금. 헝다가 망하면서 지금 중국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30억 인구가 있어야만 다 살 만큼의 빈집이 있다. 뭐 9천만 채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엄청난 빈집이 생긴 게 헝다 사태가 터지면서 생긴 건데 지금 중국 전기차 산업에 그 헝다 사태 같은 일이 비아디 때문에 생길 거다 하는 얘기를 우리로 치면은 정의선 회장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미래에셋 박현주는 직원들 중국 보내갖고 저기 출장시키고 해갖고 중국 ETF 막 팔러 다니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한테 중국 ETF 사세요 지금 세미나 하고 다니고 지금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금감원 뭡니까? 정신 차려요 진짜. 에?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국민들 속이고 자기 자리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까지 생기냐면 0km 중고차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예. 차 나와갖고 타지도 않은 건데 중고차 시험 넘기는 거예요. 자금 회전시키려고.
예. 예. 급전 필요한 사람들 이제 전당포에 뭐 이제 이게 저기 뭐야 원래 시가 대비해서 절반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돈 못 갚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생긴다고요. 아까 중국 자동차 산업에는 이미 헝다 같은 존재가 있다. 그거를 짱청 자동차의 웨이젠진 회장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신 거고 저분이 우리로 치면 이제 정주영 회장님 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저게 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아디 이꼴 시진핑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멘트를 손상케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내가 도저히 얘기 안 해갖고는 이거 지금 우리 다 공멸하겠다 하는 위기감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저게 옛날에 시진핑 짱짱할 때 저 얘기했으면 저 사람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사라져요.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는 뭐 하고 있다고요? 비아디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라고 그런다고.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뭐 한다고요? 현대차가 빨리 비아디를 배워야 될 텐데 이런 소리를 한다고. 아니 저걸 배울 일이냐? 아니 현대차가 그 저기 중국의 헝다처럼 매형만 막 키웠다가 망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아 정신 차려요 진짜. 왜 그렇게 살아요? 다음 잘 나가는 중국 전기차 비아디 가격 대폭 할인. 결국은 막대한 채무 때문에 그렇다. 빚이 너무 많아갖고 일단 돈을 돌려. 지금 이게 저기 뭐냐면 거의 그거예요. 이제 그 현금 서비스 받다 하면 카드 돌려막기 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카드 돌려막기. 언제까지 돌려막을 겁니까? 뭐 영영 돌려 못 받습니다. 지금 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지만 비아디가 가격 할인에 나선 것은 대규모 채무로 부실해진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카드 돌리는 거예요. 카드 여러 개 10개 20개 만들어서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돌리는 리볼빙 하는 거예요 지금. 비아디가 협력사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의 수십조 원에 달해서 부도 위험이 커지자 재고를 싼 값에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기다가 대한민국 국민돈 1조를 갖다 처박은 게 미래세 박현주예요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는 비아디의 정확한 부채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채가 정확한 게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아니 회계장부도 투명하지 않는 기업을 그걸 어떻게 투자한다고 거기다 돈을 갖다 꽂아요. 중국 회계가 불투명하다. 중국 회계는 야로가 많다는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금감원이 나서서 중국 회계는 못 믿으니까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마라. 투자자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금양에 유상증자 하면은 그거 날라갈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위험을 니들한테 이제 그 위험을 막아주기 위해 갖고 유상증자 불허하겠다 라고 했으면 금감원이 중국에 투자하면 지금 비아디는 언제 부도날지 모르니까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니까 이 ETF는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금감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도대체 중국 놈 돈을 얼마나 처먹은 겁니까 인간들아. 지금 아무도 비아디가 부채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건 헝다 때도 똑같았습니다. 헝다도 저거 부채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했는데 몰랐는데 결국 헝다가 부도나 살았는데 부도난 다음에 보니까 부채가 500조 원이었어요. 비아디도 망하고 난 다음에 부채 규모가 나올 텐데 60조로 저는 끝날 거라 생각 안 하고요. 저거 수백조 될 겁니다 분명히. 사실 비와디가 그 정도로 망가진다면은 예.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제는 회생이 불가능할 지경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저렇게 많이 지어갖고 결국은 미국도 팔고 유럽도 팔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들어오지 마. 넌 아예 원천 못 들어오게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전기차만 얘기할 게 아니라 배터리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 같은 겁니다. 전기차가 무너지면 배터리도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중국 전기차 배터리 홍보하던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정정 보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언론들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다 같은 문제라고요. 지금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가 다 동일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가 마치 시진핑의 나팔수 같아요. 지금 시진핑의 멘트를 세워주기 위해 갖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는 홍보 대행사 같다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왜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이 중요한 얘기를 도대체 왜 안 합니까, 도대체? 예, 다음으로 가시죠. 예. 지금 비아디 최대 딜러 첸청이라는 회사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대리점한테 차만 왕창 떠넘기고 돈을 지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견딥니까? 문 닫고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저 다른 회사가, 저 첸청이라는 회사가 이제 제일 그 큰 회사라고 하는 딜러 중에 저런 딜러사가 지금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음. 이런데도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냐? 비아디발 폭탄 세일, 전기차 치킨 게임 시작된다. 전기차 치킨 게임 해서 경쟁자들 다 무너뜨리고 비아디가 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아니, 전기차 치킨 게임은 둘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기차랑 치킨 게임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전기차뿐만이 아니죠. 차량과 폭탄 세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고가의 제품은 할인을 안 해야 돼요. 제품에 자신 있으면 왜 할인합니까? 1,000만 원이 넘어도 제품에 자신 있으면 삽니다. 노트북도 애플 왜 삽니까? 비싼데 왜 사요?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 BYD 차 좋았어 봐요. 예. 샀겠죠? 예. 할인하겠습니까? 할인해도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더 할인하는 거예요. 근데 뭐 치킨 게임이요? 어이가 없죠? 저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원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낮추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철판을 얇게 쓰는 거예요. 습자지 같은. 그런 차를 무서워서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언론이라는 자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다고. 매일경제에서 싸게 해드릴 게 우리한테 와요. 치킨 게임 들어갔다는 중국. 환장합니다 지금. 정신 좀 차려요 진짜. 예? 중국 돈이 그렇게 달달하냐? 양심을 다 성인들이 양심을 다 이제 좀 팔아갖고 이제 가족들 먹이 살리고 하는 거는 뭐 나도 이해하고 나도 뭐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면도 있으니까 하지만 정도가 좀 심하잖아. 좀 이거는. 멘츠 얘기하는데 기자들도 멘츠가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적당히 해요. 좀 적당히 해. 예? 예,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 좀 예. 오늘 못다한 얘기를 다 끝나갑니다. 네. 이 최근에도 저런 기사 나온단 말입니다. 중국 비아디가 유럽서 테슬라를 첫주를 했다. 저기 보시면 관련 기사가 30건이에요. 다 같이 보도했다는 거잖아요. 중국 비아디가 이 보도자를 뿌렸고 그거를 다 같이 보도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비아디 아토3가 4월 수입 전기차 1위를 했는데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냐? 첫 타석부터 장타 터트린 비아디 아토3. 이런 거 보면 와 역시 비아디가 최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에서 대박을 쳤다는 한국에서 4월 달에 비아디 아토3가 몇 대를 팔았냐 하면은 판매 대수가 543대예요. 543대가 대박인가요? 한국에 있는 중국인 애들만 사도 543대는 사고도 남어. 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애국 소비만 해도 500대는 팔린다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아까 비아디가 테슬라를 이겼다. 그래서 1등이 비아디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표표 보시면 비아디 위에 뭐가 있냐면 현대차가 있습니다. 비아디보다 현대차가 유럽에서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았고요. 기아는 비아디 대비해서 1.5배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현대기 합치면 비아디보다 2.5배 더 판 거 아닙니까? 아니 2.5배 더 많이 판 현대차한테 비아디가 배워야지. 우리는 현대차 40%밖에 못 판 비아디한테 현대기아차가 배워야 된다 이런다고.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고. 유럽의 4월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보면 이제 그룹별로 보면은 폭스바겐이 1등이고요. 현대기아차가 2등이에요.
비아디가 10등이고요. 테슬라가 11등입니다. 2등 업체가 10등 업체한테 배우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고 대한민국 여의도고 대한민국 증권사고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이라고요. 이러니까 에릭이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개널리스트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 이게 지금 이제 요거는 좀 넘어가시. 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정확하게 미국, 유럽, 중국 빼고 보면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1등 회사가 폭스바겐이고요. 2등이 테슬라고요. 3등이 현대기아입니다. 비아디는 한참 밑이에요. 우리한테 잽이 안 된다니까요. 다음. 요거 이제 중국의 자율주행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자율주행 대단하다 배워야 된다. 스마트 주행 끝장이다 하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자율주행이라는 문구를 못 사용하게 한단 말입니다. 왜? 중국 하는 거는 자율주행이 아니니까. 자율주행으로 오인해갖고 중국 인민들이 다치는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서 자율주행 문구를 쓰지 마라. 스마트 주행, 자율주행 용어 사용하지 마라. 하는 거를 대한민국 언론들,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대박, 중국의 자율주행 세계 넘버원 이렇게 기사 쓴단 말입니다. 이거 미친 애들이에요, 진짜. 중국 현지에서도 안 쓴다니까요, 자율주행, 스마트 주행은. 다음. 그러면서 보시면 한국경제TV에서 이 지경까지 중국보다 미국 싫어 이런 기사. 유시스에서 세계인 호감도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 추월, 트럼프 관세 전쟁 불만 때문이다. 이런 기사들이 아직도 도배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미국 신화통신이 시진핑이 트럼프 중국 신화통신이요? 중국 신화통신이 시진핑이 트럼프 요청으로 전화 통화했다. 트럼프 요청이라는 거를 일부러 넣은 게 신화통신이 이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잖아요. 적어도 멘트 살리기 위해서. 멘트 살리기 위해서 넣은 거다. 하지만 지금 중국 상은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 만나갖고 지금 시진핑의 망명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 시진핑이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대기업 신보를 보면은 그 면담을 한 장소가 이제 원래 하는 잉타이대 영대가 아닌 우리로 치면 이제 접견실, 청와대 접견실이 아니고 시진핑이 집무실에 있었던 잉타이 영대였기 때문에 잉타 영대가 아니라 춘희제였음이 밝혀져서 이게 이제 결국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예. 다음 이제 뭐 그렇고 네. 넘어가시죠. 예, 넘어가시죠. 네. 예, 쭉쭉.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자기 트루스 소셜에 이제 올렸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세율은 10%고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관세율은 55%로 대충 합의가 끝났다. 예. 그 다음에 시진핑 중국 시장을 이제 개방하게 될 거다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그렇고 뭐 쭉쭉 넘어가시죠. 예. 네. 예,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됐습니다. 이렇게 가시죠. 예. 여기까지. 그런 상황이다. 예. 언론의 이제 잘못된 보도에 속지 마시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경제 관련해서는 또 세계 정세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다음 대표적으로 지난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다수 언론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해리스가 이길 거다, 접전이다. 결과 어떻게 됐죠? 트럼프가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트럼프 압승을 예측한 곳이 바로 저희 펜앤마이크입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기사와 언론 그리고 방송으로도 펜앤마이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다 라고 압승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고 결국 그렇게 됐죠. 왜냐면 저희는 외신을 골라서 보지 않고 다 보거든요. 여론조사도 어느 특정된 여조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 다 보면서 추세를 보면서 분석을 합니다. 패널들도 정말 훌륭한 패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경제, 저희 펜앤마이크 경제 채널을 따로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권미란 앵커 그리고 이제 박승우 작가님의 개몽대수다 개별 업로드도
펜앤경제TV에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펜앤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경제 펜앤마이크에서 보시면 더욱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고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 관련해서 걱정이신 분들 많은 걸로 아는데 펜앤마이크 광동제약 콜라보 혈당 제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동의 혈행관리 올인원 트리플 케어 제품인데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체지방 감소 그리고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광동의 정말 평가가 좋은 그런 제품인데 펜앤마이크 광동 특가로 정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한 박스 1개월 분량에 25,000원, 세 박스 3개월 분량에 66,000원 구매가 가능하신데 우측 하단에 나와있는 1661-6915 1661-6915로 전화 주시면 문의 및 상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